육효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의뢰인 황아무개 씨는 식자재 관련 회사 이사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법인을 내고 족발 체인점 사업을 당시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찾아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효의 괴가 길하며 성공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단 육효를 살펴보면 조건이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이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월건 갑인월의 인과 세효 신금이 상충관계이기에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게 되어 있죠. 상충이다 보면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은 곧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게 되고 있죠. 하지만 세효 신금이 왼쪽에 붙어있는 세효 신금의 왼쪽에 붙어있는 육친 형이 상충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기에 동업을 하면 위태롭다는 것이죠. 동업은 형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충이며 형효는 흔들리게 됩니다. 동업은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완곡한 표현을 썼으며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쓴다라면 동업을 하면은 깨지고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이죠. 쪼개지고 좋은 사업운을 받기는 하였지만 내 것이 안되고 결국 손해로 귀결되며 실패를 만나리라는 얘기죠. 그러나 황아무개 씨는 동업을 결론적으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상대방 동업자는 자금을 댄 물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본가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주선한 바는 있습니다. 결국 동업을 하게 되었죠. 저는 상당히 만류하였는데 결국은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어렵더라도 동업을 하지 말고 한 몇 달 정도 기다리면서 틀림없이 운이 환기가 되니 그때 여력을 추스려서 혼자 시작을 하시라고 조언해 주었지만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해 갑니다. 월건 갑인월의 인과 세효 신금이 상충관계라서 역마사를 얘기합니다. 새 사업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진 경술일의 덕을 나중 토생금이죠. 성공은 하겠지만 움직임은 고요함을 만나야 완성되는 바이고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느긋하게 진행해야 이롭다라고 역설하였지만 결국은 조언을 듣지 않고 동업하였으며 6개월 이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면 약간의 손해만 보았고 다음에 재기하기는 하였습니다만 당시에는 상당히 난감했었죠. 힘들었었죠. 마지막의 육효인 미토가 미토입니다. 응효로서 반대편에 있는 세효가 3효, 그럼 응효가 반대편 6효인 미토가 되겠죠. 4분의 위치가 됩니다. 이게 부효이잖아요. 부효. 미토는 의뢰인 황씨의 자리인 세효, 신금과 상생관계, 토생금 해주면서 상생해주면서 세효를 상생해주는 부효이면서 즉 4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6효에 있으니까 나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의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설기라는 개념이 보이죠. 설기. 힘이 빠져나간다. 기운이 기는 기운을 뜻하며 설은 빠져나갈 설자를 얘기합니다. 세효가 생을 받으면 좋지만 생을 해주게 될 때는 실이익, 실제적인 이로움, 이득이 없고 나의 기운이 빠져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설기 사주팔자 뿐만 아니라 역학의 어떤 범공용적인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은 미토의 힘을 입으니 세효, 신금에게는 거래처 확장, 사업은 확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묘입니다. 사주팔자로는 이런 해석이 안 나오죠. 거래처 확장과 사업은 확대를 의미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이 관계를 명료하면서 심오한 어떤 그 영리가 담겨 있는 것은 육효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경탄하게 되는 바입니다.
암동에 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암동과 동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암동과 동. 앞의 육효처럼 월근이나 일진 중에 어느 하나와 육충관계가 되었고 동시에 생을 받아서 힘이 강할 때 암동하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은 산파, 흩어질 산, 깨어질 파, 흩어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고 흩어지죠. 육충관계는 되었지만 산파를 얘기합니다. 생을 못 받고 심지어 극을 당하며 힘이 없을 때는 암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흉하지는 않습니다. 길할 때 흩어지면 흉하게 되겠지만 흉악할 때 흩어지면 오히려 길이 되겠죠. 단순하지가 않아요. 조금 포괄적으로 관조해야 될 겁니다. 어떤 모든 게 그러하듯이. 동. 육효를 두 번 뽑아서 길흉성패가 대체로는 분명하죠. 근데 불분명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육효를 두 번 뽑았지만 이전에 옛날에는 보통 동전으로 뽑았고요. 동전이 휴대가 간편하면서 일상생활에 자주 쓰니까 엽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전으로 할 때 어떤 단점이라 그럴까 어떤 좀 자극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가볍고 번거롭고 남에게 가볍게 보인다라 가볍게 보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전. 그래서 요즘은 동전을 지향하면서 태무천의 경우처럼 어떤 산대 산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육효 작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주변 상황까지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육효를 두 번 뽑아서 길흉성패가 어떤 경우 극히 드물지만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더 뽑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육효에 이제 동효가 나오게 됩니다. 동전으로 할 때의 의미는 동전 3개가 던졌을 때 세면이 동일하게 노출이 될 때 예를 들어 100원짜리일 때는 숫자 100이 나오거나 또는 글자 100원 할 때 100원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3개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때 숫자가 나올 때는 음동이라 그러고 글자 문자가 나올 때 양동이라고 분류합니다. 원전의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원전은 육효의 역사는 3000년을 거슬러 갑니다. 진시 황제에 있어서 당시 재상이 장의, 이사 이런 제자 백가에 있어서 그때 당시 이런 어떤 인물들이 재상이었는데 이 재상을 가르친 선생님이 사료에 의하면 귀곡자라고 나오고 귀신귀자, 계곡곡자, 선생님 자자 귀곡자라는 이름이 보여요. 사료에. 또 귀곡자 선생님이 육효의 중시조라고 해당이 되겠죠. 중시조. 거기서 말하는 이 원전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도 육효는 있었겠지만 가장 당시로서는 가장 현대적으로 어떤 정리해서 공식화시켜서 세상에 내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 한마디가 의미심장합니다. 동 움직임에는 신의 뜻이 있다. 이게 아주 촌철 어떤 살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만큼 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이 나오기도 합니다. 동효가 나오는 사례는 앞으로 차츰차츰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더 쉽게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이런 이름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모든 설명 과정을 100% 이해한다라면 바랄 나위가 없지만 한 1-20%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공부하다가 자연히 알게 됩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부는 꾸준히 차근차근히 조금씩 가도 충분합니다. 결국 그게 지름길인 걸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태무천의 육효에는 설명이죠. 주변 설명, 복잡한 공식, 암기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남겨두지 않았죠. 쓸데없는 거. 그러면서 가급적 간결 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을 추렸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어떤 시비신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에 유보하였습니다. 핵심적인 거, 공유적인 거, 그런 부분만 세상에 내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역학서적들은 자잘한 공식들, 이 공식들이 설명은 많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어떻게 대입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지는 언급이 전혀 거의 없죠. 존재 가치에 의문을 품습니다. 지루하게 되고 딱딱하게 공부에 진전이 없게 됩니다. 태무천에서는 복잡하고 지루한 공부를 지향하고 좀 다른 생각으로 육효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복잡하고 딱딱한 공식들을 지루하게 익히지 않아도 심오한 물리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하는 바이죠. 권한다라면 소설을 읽듯이 소설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재미있게 또 읽다가 또 말다가 또 읽다가 말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읽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소설 속 평범한 일상같이 녹아든 이치들, 탁월한 이치들이 좀 새롭게 몸으로 체득이 분명히 될 겁니다. 요 보이는 사진은 제가 공부하였던 육효를 공부하였던 산의 어떤 암굴입니다. 바위 꼭대기고 요 보이는 요 파란 어떤 여기 풀 약초죠. 부처손이라고 합니다. 여 암굴 속에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러면서 육효를 공부하였습니다. 구미 불당골에 있습니다. 육효를 공부하며 부처손이 흔하였는데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사진의 약초가 정식 학명으로 곤백으로 불리며 일명 불로초, 불로장생초 등의 이름으로 또 불리고 있습니다. 부처손이라고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부처님의 손과 같은 모양으로 모든 질병과 정신적인 우환, 특히 정신적인 우환에 자비롭게 잘 듣는다 하여 명명되었습니다. 요즘은 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산들이 나오고 있는데 농약 성분이라든지 약효의 어떤 독성이 좀 걱정스럽게 되죠. 죽은 혼백,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혼백의 편안함 여부, 요 공부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